네, 안녕하세요. 김용필의 동포세계입니다. 오늘은 8월 7일 토요일인데요. 오늘은 주요하게 어떤 뉴스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한국 언론을 보니까요, 최근에 주요 뉴스는 일단 지금 도쿄 올림픽 이제는 막바지에 다다랐죠. 그래서 어젯밤에는 한국 대 브라질 여자 배구 준결승전, 주요 뉴스로 많이 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정치권 뉴스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쏟아지는 이 대선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지금 북한과 관련 뉴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북한이 통신선을 복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 모드로 나오고는 있는데, 지금 한미 군사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두고, 한국 사회에서는, 정치권에서는 논쟁이 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미국 무기구입과 관련돼 반대하는 시민단체 활동에 북한 지령을 받은 이 간첩단 활동이 있었다는 뉴스까지 겹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수선하면서도 이 복잡한 뉴스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코로나19, 이 제4차 대유행, 이게 생각보다도 상당히 이 장기전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중에 이제 미국과 중국, 이 백신 외교전도 본격적으로 불붙었다라는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국도 미국에 맞서서 20억 회분의 이 중국산 백신을 전 세계에 공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대결, 이 백신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좀 미중 관계, 저희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좀 정리를 해서 별도로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로 이 장기화가 되니까요. 외국인 인력 수급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국내 체류 중인 재해동포 체류 자격자 한 46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국 국적 이 동포들의 재해동포 체류 자격자가 한 36만 명 정도 되죠. 이분들 중에는 이 단순 노무업에서는 종사하지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이 단순 노무 업종에 식당일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취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은 어쨌든 합법적으로 취업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근데 이렇게 외국 인력 수급에 차질이 빚다 보니까요, 이 국내 체류 중인 재동포 체류자의 이 단순 노무 취업종 제한도 풀어야 되지 않냐라는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서 어떤 목소리인지 그것도 주요하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 동포 여러분들이 관심할 만한 주요 뉴스, 요것만 좀 이렇게 제가 모아봤는데요. 그래도 이 코로나19 관련 뉴스들이 가장 관심도가 클 것 같습니다. 이 세계일보가 또 이 3인금지 연장, 뾰족 수 없는 정부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이 코로나19 4차 대유행,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런데 2주간 더, 그러니까 8월 22일까지 이거를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더 연장 유지한다는 그런 보도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5인 이상, 수도권은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이 사적 모임이 금지 조치된다는 것. 그리고 이 4단계 지역은 모든 유흥시설의 운영이 중단되고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KBS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 중국으로 입국하는 이 한국인들, 이 코로나 감염 확진자가 발생을 해서 이 중국 입국에 좀 지장이 될 것이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이 베이징 특파원이 이렇게 전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의 난징, 네,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어떤 한인타운으로 알려져 있는 곳인데요. 어제도 제가 방송에 말씀을 드렸었죠.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을 해서 아주 봉쇄 조치를 내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근데 지금 중국으로 들어가고 있는 한국인들 중, 또 중국 국적자들 중에서도,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어서, 한국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이 사람들이 좀 입국 부담이 상당히 가중될 것 같고, 여기에 따른 중국 정부 당국의 방역 당국의 이 조치도 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 입국이나 중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기업 활동을 하시는 분들 상당히 어려움이 커질 것이다 라는 것이 중국 현지 이 교민사회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소식 이렇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네, 뭐 지금 체류 자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국으로 들어가야 되실 분들이 계시는데요. 정말 뭐 지금 중국 입국 비용이 1인당 뭐 최소 한 4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비행기표에다가 뭐 격리 비용 뭐 이런저런 따지면은요. 여기에 관련돼서 그래서 법무부 출입국도 이런 상황에 맞추어서 좀 유연한 이 출입국 정책을 펼쳐야 된다 뭐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네, 뭐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아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 백신 접종 증명서 발급을 미끼로 한 스미싱 주의보 이거를 보도를 했습니다. 6일 이 질병관리청이 브리핑을 통해서 이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증명서를 사칭을 해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스미싱 사건이 보고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질병관리청은 사전 예약 시스템을 통한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를 일절 요구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이 스미싱 문자 메시지는 통상 010 번호로 온다고 합니다. 그 메시지 말미에 질병관리청 등을 내세우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 및 저장할 수 있다는 사이트 접속을 이렇게 유도를 해서 그래서 이 개인정보를 빼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가짜 그러니까 스미싱 이런 주의보에 스미싱 문자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것은요, 방역 당국에 따르면은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전자증명서는 개인이 내려받는 질병관리청 COOV 앱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질병청이 문자를 보내 별도의 인터넷 접속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 이거 분명히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질병관리청이 문자를 보내서 별도의 인터넷 접속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네, 불붙은 미중의 백신 외교, 이 한국일보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불붙는 미중 백신 외교전. 미국은 1억 1,000만 회분을 기부를 하고 여기에 맞서 중국은 20억 회분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밝혔다는 소식입니다. 네, 미국과 중국, 네, 백신 외교 경쟁에 좀 본격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1억 1,000만 회 접종 분량의 백신을 각국에 기부를 했다고 이렇게 밝히고 나왔죠. 여기에 있는 중국도 20억 회분의 백신을 전 세계에 공급하겠다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6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전날 화상으로 열린 코로나19 백신 협력에 관한 국제포럼 제1차 회의 서면 연설에서 올해 안에 중국은 전 세계에 20억 회분의 백신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 이 개발도상국에 백신을 분배하기 위해 코백스 그러니까 백신 공급 프로젝트이죠. 거기에 1억 달러 약 1143억 원을 기부할 것이다 라고까지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뭐 미국보다 20배 높죠. 20억 기부. 네, 역시 뭐 중국은 규모가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미중 모두에 대한 이 국제사회의 시선이 또 곱지만은 않다. 뭐 이렇게 한국 일보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 순수한 인도적 차원이라기보다는 자국의 정치적, 외교적 이익을 챙기려는 속내가 엿보이는 탓이기 때문이다. 이런 것이죠. 네, 코로나19가 장기화가 되니까요, 뭐
그 단순 노무 업종이라든가 이런데 일손 부족 현상이 아주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무인기, 이 사람이 아닌 이 기계,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계속 등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국민일보가 무인화에 사라지는 일자리, 저숙련 노동자 설 곳 없다, 뭐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이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 무인기 등장 가속화로 저숙련 노동자 일자리가 잠식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 무인기로 대체할 수 없는 것도 있죠. 이 건설업이나 농업 분야,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저숙련 노동자 수요를 채울 수 있는 수단도 동시에 필요하다라는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한국개발연구원이죠. 지난해 발간한 외국인 및 이민자 유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요, 이민자가 유입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내국인 일자리 수가 줄어들거나 또 영향을 받는 것은 적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신 이 건설업을 비롯한 저숙련 일자리는 내국인 대신 이민자로 대체되는 효과가 있다는 입장인데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 이민자들도 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데, 이 비수도권으로 이렇게 좀 퍼질 수 있도록 전향적인 이민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이렇게 보고서를 냈다는 뉴스가 이 국민일보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경인일보는요, 코로나19에도 고용 제한, 재외동포 46만 명, 이 제목으로 기사를 냈는데요. 현재 국내 체류하고 있는 재외동포 체류 자격자가 지금 46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일손 부족 현상이 이렇게 심각해지면서 이 재외동포 체류 자격의 단순 업무지 일자리 허용 문제가 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이 최설이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요, 이미 외국인 비중이 높은 업종도 많은데 이곳에서 재외동포를 고용하면 내국인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정부 주장은 근거가 부실하다. 특히 특정 업종의 취업 제한은 인권 침해적 요소도 있어 규제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재외동포 체류 자격에 이 단순 노무 제한, 일자리 일하는 것을 제한을 주는 거는 어쨌든 내국인의 일자리 잠시 우려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해 왔는데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이렇게 단순 노무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그 분야는 내국인들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지 않냐, 이 단순 노무 업종 제한은. 그렇기 때문에 이 재외동포 체류 자격에 이 업종 제한도 이제는 이렇게 그 제한을 풀어야 되지 않냐는 목소리가 서서히 나오고 있다는 이런 소식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토요일이죠. 네,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네, 이만 저의 오늘의 뉴스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포세계신문 대표 편집장 김영필이었습니다.